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이 국내 유명 브랜드를 베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베낀다는 표현보다는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채널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도용이 나쁜 일인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작은 가게부터 대형 기업까지 한결같이 도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중국에는 상표 매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상표를 사냥하는 브랜드 사냥꾼들이 한국의 브랜드를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등록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상표를 사냥하는 사냥꾼만 대략 355명으로 추산됩니다. 파리바게뜨를 베낀 파리바게뜨, 설빙의 로고 및 글씨체까지 그대로 베낀 설빙 원소, 굽네 치킨, 한솥 도시락, 안동찜닭 등 국내에서 알만한 브랜드는 전부 등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려 할 때 이들은 브랜드를 넘기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은 몇백에서 몇천이 들지만 알려진 대기업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억 단위가 넘어가며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저런 상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각 브랜드마다 가격을 붙여 흥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심지어 대형 그룹까지 나서서 불법적으로 남의 브랜드를 멋대로 올리고 팝니다.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MBC가 자사 예능 복면가왕을 무단 도용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한 수익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회사는 복면가왕을 복면가수를 맞춰라, 무한도전을 우리의 도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하여 정시상장을 추진하며 추주무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음반의 저작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가수들의 유튜브 음원 콘텐츠 저작권이 중국 표절곡으로 등록되어 음원에 대한 수입을 중국 측이 가져갔다는 뉴스가 나와 역시 중국이 또 중국했다는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 아이스의 벌써 1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등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런 노래들이 이미 중국 쪽에서 자신들의 노래라며 저작권을 등록해 음원 수입을 전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는 뉴스였는데 우리 채널의 많은 분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다뤄달라는 댓글들도 상당수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뒷부분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전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상당히 비열하고 졸렬하게 그지없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의 아침 눈물이라는 노래는 유튜브에는 노래, 아티스트, 앨범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이 노래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자, 즉 음원 수입을 얻는 이는 빌리브 뮤직이며 대행사가 뚱팅 인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유의 아침 눈물을 유튜브에서 듣게 되면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의 기획사나 작곡가, 가수에게 수입이 돌아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저 중국 회사가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작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즐기는 시대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음악 전문 사이트를 통해 음원을 다운받아 들었지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음반을 출시한 기획사들이 당시에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저작권을 관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과거에는 이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런 부분을 이용합니다. 과거의 노래 중에서 저작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명곡들을 골라 MR은 똑같지만 일부러 슬쩍 바꿔 표절인데 표절이 아닌 것처럼 노래를 변형시키는 수법으로 만들어 같은 노래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저작권 협회에 아이유의 아침 눈물을 자신들이 만든 노래로 등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유튜브 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저작권을 감시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아이유의 원곡 아침 눈물과 중국이 교묘히 베낀 아침 눈물을 서로 다른 노래로 인식합니다. 결국 팬들이 팬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면 원래는 아이유 측으로 금액이 돌아가야 하지만 저작권은 이미 중국 회사가 등록시켜 놨기 때문에 듣는 족족 그 돈들은 모두 중국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멍청하게 그지없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영상을 가져가서 영상의 부분만 살짝 바꿔 자기 채널에 올려두면 멍청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두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착각하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영상을 어느 곳인가에 올린 그 사람은 그곳에서 발생하는 해당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런 짓을 누가 하는지 하나하나 전부 뒤져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개의 채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부분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이런 짓거리를 한 중국 회사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아침 눈물에 대해 음원 수입을 얻고 있는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동청음악과
연합호입니다. 먼저 동청음악이라는 회사는 2017년 9월에 설립된 회사이고 본사가 북경에 있는 중국 회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맞고 이 회사의 오너는 주원성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원성입니다. CEO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음악과 관련되어 신인들을 발굴하고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아이유의 아침 눈물 음원 수입을 중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있었죠. 아이유의 음원 수입을 중간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회사인 연합호는 2017년 6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문화예술 교류 사업 및 문해 창작, 영상 제작, 시장 마케팅 계획 등을 주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를 등록한 등록기관이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입니다. 공업, 상업과 관련된 행정 분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이런 회사를 등록시키고 중간에서 저작권 수입을 가르치고 있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북경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는 이금금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음원 수입을 가로채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1,900만이 넘는데 저 조회수의 수입이 모두 원성문화유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북경과 안희성 두 곳에 같은 이름의 회사를 두고 있는데 북경은 장가근이, 안희성 쪽은 주홍매라는 사람이 대표로 맡고 있으며 방송 프로 제작과 음악 창작이 주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관련 업무에 저작권 대행 업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저작권 대행 업무가 아니고 저작권 도용 업무라고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중국 회사는 북경 천하세기 문화전파 유한공사라는 곳입니다. 2011년 북경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음악 제작, 음반 발행, 콘서트 개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법 유명한 가수인 샤오미미의 대표곡을 모아 앨범을 내기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업무에 저작권 경영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도용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회사는 다비치뿐 아니라 이승철 씨가 영화 청년의 OST로 부른 서쪽 하늘의 음원 수입도 이 회사에서 대행 업무를 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한 가지 꼼수를 쓴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 뇌피셜인데 지금 보는 곳에 파란색 부분으로 써진 글자를 보면 전부 번체로 써 있습니다. 중국 내륙은 한자를 우리처럼 정자를 쓰지 않고 간략하게 줄인 글자, 그들이 말하는 간체자를 쓰는데 저기는 저렇게 정자, 즉 번체자를 써뒀습니다. 번체자는 대만에서 사용하는 글씨입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전부 북경인데 굳이 저렇게 번체를 쓸 일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는 것은 혹시나 차후 이게 문제가 되면 대만 쪽으로 시선을 돌릴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프리스타일의 노래 Y를 대만의 바니백이라는 가수가 표절하여 부득불에라는 노래로 발표해 2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노래가 대만 노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프리스타일과 소속사는 소송을 걸었지만 대만 법원은 한국과 대만은 국교 단절이라며 대만 법원에서 기각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기에 만약 걸리면 대만에서 또 표절한 것으로 물타기 하려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건으로 한국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중국에서도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뭐라고 할까요? 도둑국은 한국 사람들 아닌가? 웃겨 죽겠네. 중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유튜브에 올려 음원 수입을 가져가서 중국인들 욕하나 보네. 중국어 가사로 바꿔서 리메이크한 노래에 무슨 저작권이 있다고 저러지? 프리스타일 노래도 한국 노래 리메이크한 것인데 이런 것은 중국에서는 관례인데, 그런데 저기 번체자로 써놓은 부분은 시스템을 그렇게 설정한 것일까? 관련 회사를 전부 본사가 북경에 있던데 다비치 관련 회사는 중국 가수 샤오미미 노래 앨범 낸 곳인데 저거 분명 대만에서 한 짓이 아니라 내륙이 맞아. 이거 분명 저작권 도용이 맞아. 유튜브에서는 수익이 나질 않지. 그런데 저거 대만이나 홍콩에서 한 짓이 분명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전부 중국에 뒤집어 씌우면서 욕하려고 하는 거야. 웃기는 것은 보통 저런 짓은 대만 애들이 자주 하는 잘못이라는 것이지. 나쁜 짓을 하면 전부 중국인이 했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대만과 홍콩 그리고 신장과 티벳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대만 사람들이 했다고 말 안 해도 솔직히 훔친 걸로 말하면 한국이 더 많이 훔쳤지. 그저 중국 욕만 하고 있군. 한국 언론도 확실히 문해야.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욕을 하지? 저 노래들이 한국 노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런 짓이 잘못되고 나쁜 짓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되기에 남의 창작물이나 남의 노력들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관련 기획사나 가수들이 이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우리의 저작권을 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